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안 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8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교육청의 자체 감사 활동 및 청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35쪽입니다. 2023년 회계 감사관실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3억 5,341만 2천 원에서 4,482만 원 증액하여 최종 3억 9,82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활동 사업에서 감사 인력풀 운영 증액 내역입니다. 자체 감사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시설, 학사, 급여 등의 전문적 분야의 감사 인력풀 활용을 강화함에 따라 감사 인력풀의 수당과 여비를 3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각 기관 및 학교에 청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신규 편성하여 4,1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각 학교에서 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청렴 마인드 정착을 통한 우리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입니다. 청렴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각종 청렴 관련 법령 및 부패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청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고 청렴한 울산 교육을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울산광역시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님께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1,046억 959만 원에서 39억 6,453만 원 감액된 1,006억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41쪽에서 42쪽입니다. 학교 공간 핵심 다단 프로젝트 사업 일정 조정으로 공간 핵심 대상 5교의 학교 운영비 4천만 원, 사용자 참여 촉진 용역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대상학교 조정과 21년에서 23년 대상학교 11교의 직기류 이전비 편성 등으로 45억 4,8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43쪽입니다. 방어진 초 등 8교의 모듈러 교실 우천 통로 지원금으로 1억 5,109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제외되는 옥성초의 그린스마트 교실 구축 지원비 3억 9,892만 원,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1,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7개 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청 분담금 1억 1,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 14교의 현장 체험 학습 활동 추진을 위해 6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목 내역서 44쪽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형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행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호동 총무과장입니다. 김덕순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이철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장대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박봉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형근 교육여건 개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목 내역서 145쪽에서 154쪽입니다. 총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6,098만 원이 정액된 1,963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2,025만 원, 행정보조인력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8,664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5,0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155쪽에서 164쪽 재정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 5,344만 원이 정액된 701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해 2억 1,801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반환금 30억 4,756만 원 등 재지출금 35억 7,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165쪽에서 170쪽 노사협력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5,424만 원이 정액된 348억 4,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정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233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2022년 집단임금 교섭 체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고용 실무원, 행정실무사, 교육업무 실무사 인건비로 4억 8,793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3억 3,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171쪽에서 189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1,219만 원을 정액된 1,608억 9,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고 등 구교, 교과 교실제 전환비 8억 7,140만 원, 예술고 등 6개교 정개축비 18억 8,814만 원, 시설 관련 각종 분담금 2억 3,697만 원, 미래교육관 등 4개 기관 시설비 22억 9,547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공사 준공 후 집행 잔액 및 계속비 조정을 위해 마이스트고 등 4교 급식소 현대화 1억 5,730만 원,
약수초 등 사교 신설 8억 4,892만 원, 학교 시설 환경 개선비 17억 7,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191쪽에서 20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405만 원이 정액된 131억 5,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박형 수학여행 추진학교 증가에 따른 수학여행 안전요원 연수경비 1,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등하굣길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실시간 관제 시스템 설치비 4,370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급식 종사자 폐 검진 확대 추진에 따른 폐 건강 검진비 1억 1,015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201쪽에서 209쪽 교육 여건 개선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억 8,289만 원이 정액된 302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서사유치원 부지 매입을 위하여 38억 1,360만 원, 서부초등학교 정축공사로 인한 점유부지 매입에 따른 1억 6,929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에 따라 천미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천미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강목 4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지금 공간역 시행 다단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죠. 예. 거기에 지금 학교 운영비 지원이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매년 본예산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사용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자체가 겨울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이듬해 3월달 되면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교사들이 다른 데로 이제 전부가 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확인도 못하고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8월 달에 공사를 해서 2학기 때부터는 그 사용자 그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했던 그 공사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 지금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저 운영비 말씀하시는. 예, 매년 그리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피드백은 받아보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속 매년 만족도를 받다 보니까 그 나온 의견 중에서 공사 시기를 여름 방학으로 좀 당겨서 2학기 때부터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그거로 해서 지금 그린 스마트 우리 사업 운영비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네. 6월 6일 날 우리 보도 자료를 보면 뭐 그 해당 그 운영비 준 거 가지고 뭐 다른 곳에 막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뜨죠. 보셨죠? 그 부분은 저희들 그 학교 공간혁신 부분이 아니고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미래 학교 그렇죠. 전환 준비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 예산에서 이게 지금 800만 원에 5교로 잡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5교면 한 학교당에 한 16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한 학교당 800만 원입니다. 800, 한 학교당 800만 예,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피드백으로 뭘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매년 학교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해결을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100만 원 인상해서 1,600에서 50%, 800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 공간혁신 다단 프로젝트를 위해서 교직원들 연수라든지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그 전환 사업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금액들이 700, 800 내려가는데 네. 이 금액들이 아까 뭐 미래 교육과 얘기했는데 네. 지금 보도 자료 그 6월 6일 나온 거 보면은 네. 그 사용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학교별로 뭐 사용하는 금액들이 뭐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뭐 사고 칫솔하고 뮤지컬 보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뭐 치킨을 사 먹는 학교도 있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피드백이 있는가 그 예. 부분이 궁금해요. 그 부분은 보도자료도 저도 봤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 12월 19일 날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저희들이 미래학교 우리 재난준비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17개 시도가 다 받았는데 울산이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적사항은 나왔습니다. 나왔던 부분이 아마 그런 사용 내역을 다 받고 있나요? 예, 다 받았습니다. 네, 받고 네. 예, 저희들 다 결산까지 다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그러면 합니다. 21년도부터 지금 운영비에 지급되고 있는 예, 거죠? 21년부터 운영비가 지급되고 그럼 있었습니다. 사용 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목의 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그 학교마다 이번에 감리비가 많이 정하게 됐죠. 네, 맞습니다. 엄청 많이 정했댔던데요. 이 맞습니다. 예. 정했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이제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사 감리로 실제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교육 중에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공사 금액도 거의 100억 이상 되는 공사고 사업 기간도 거의 1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사 감리로는 할 수가 없겠다. 실제로 또 강북교육지원청이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 경감도 좀 줄일 겸 해서 저희들이 좀 이걸 좀 요청을 좀 근데 이걸 하게 설계 됐습니다. 때 왜 못 짚었나요? 이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타 있습니까? 시도도 책임 감리하는 데도 있고 건축사 감리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장기간의 공사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품질 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이 있고 금액이 앞으로도 예.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그 모듈류 교실을 짓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그 타 시도의 그 현황을 제가 보고 싶어요. 감리를 그 건축사 감리로 했는데 예. 상주 안 하는 비상주의 건축사 감리와 그다음에 상주하는 건설사업 관리로 돼 있는 곳을 한번 파악해서 목록을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금액당 지금 한 6개 학교죠. 예, 6개 학교 맞습니다. 6개 학교에 한 5억씩 올랐어요. 거의 26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26억, 저는 한 30억으로 파악을 했는데 네. 그 정도가 오르는데 제가 그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네. 이 부분에 프로테지가 감리가 병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3%가 지금 올랐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일반 감리로 하면은 똑같이 1.2%였잖아요. 그죠? 시설비의 1.2%로 계산되는 거 맞죠? 건축사 감리였을 경우에. 아, 건축사 감리했을 예, 때 그렇습니다. 예, 책임 그랬는데, 감리와 좀 다릅니다. 예, 책임 그 건설사업 감리로 넘어가니까 책임 감리로 넘어가니까 이 학교별로 이 프로테지가 다 달라요. 병영은 해보니까 9.3%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태아는 왜 6.5%예요?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비 산출을 보시면은 아마 공사 금액 대비 또 그 공사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네. 그 기간별로 학교마다 사업 기간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의해서 아마 산출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출 금액을 제가 그 그린 스마트 이제 미래학교로 돼 있는 학교에 총 그 들어가는 공사 금액 있죠. 네. 총 공사 금액하고 네, 시설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감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 때문에 많이 차이 난다는데 예. 뭐 제가 뭐 자료가 없어갖고 일단 제가 막 쭉 뽑아봤거든요. 네네. 병령은 9.3%가 감리비가 되고 태화는 6.5%, 뭐 남목은 3%, 그다음에 4%, 뭐 등등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리야 물론 표준 감리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예. 작성해서 다시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리고 이 드리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이 상주하는 감리로 하게 되면 이 굉장히 부담이 뭐 정말 큽니다, 그죠? 이 예. 26억, 30억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제 부담은 클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공사 기간이나 공사 금액에 대비해서 아마 그리 갈 수밖에 그리 가는 게 아까도 지금 먼저 시작해서 예. 뭐 끝난 그 학교 뭐 타 시도에
그 내역들을 한번 주시고 예. 타 시도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보고 판단할 거니까 이 부분은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제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제가 받고 싶은 자료가 이런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셨던데 이런 자료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 사업 금액 자료 그리고 거기에 감리비하고 들어가는 전체 현황을 알고 싶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본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돈이 26억 30억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감리가 뭐 상주 비상주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뭐 1%, 1.2%대에 있던 게 뭐 많게는 9.3%까지 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부분은 제가 예, 좀 그 부분 짚고 저희가 한 번 더 싶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가 뭐 혹시 뭐 관사나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뭐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사 쪽이나 이런 부분에 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간사 말씀이십니까?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요 모듈러 요거는 100% 부가세로 들어가네요. 예. 예, 부가세 다 끊고 들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몇 프로 돼 있는지 그 부분 좀 보시고 그린 스마트 업추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밖으로 좀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업추비가 많은지 한번 설명을 해주셔요. 지금 그린 스마트 내용을 보시면은 항목별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아마 2,900만 원 전체 포함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항목별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최민경 의원님 3분 더 추가 시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 업추비가 뭐 저는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금액이 뭐 1,800요 딱 그 이 부분만 사용한 것만 해도 1,800이고 나머지는 한 2천만 원 선에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시간상 제가 지금 다 이야기를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말씀드릴 게 뭐 하여튼 임대와 구매에 관해서 뭐 적정하게 판단을 다 하셔서 했겠지만 임대와 구매의 그 1년분이 한 5천만 원 되는 그 부분이 이제 구매를 했을 때 한 4배로 이제 뛰는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적절한지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 사례를 많이 해봤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제 아마 시설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저 임대라든지 구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17개 시도 중에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을 때 단가가 임대 단가가 아마 4천에서 5천 사이고 그 이후에 했던 게 6천에서 7천 사이입니다. 임대비가. 그리고 구매 단가 자체도 작년 구매 단가가 처음에 1억 한 4천 5천에서 1억 7천까지 올랐더라고요. 구매 단가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가가 4천 5천 시작하더니 예. 워낙 지금 이제 모듈러 많이 한다고 하니까 자재비가 많이 또 올랐습니다. 아마 그게 자재도 철골이고 하다 올랐지만 보니까. 예. 입찰 단가에서 너무 금액이 갑자기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인기가 별로 없다가 전국에서 산다니까 이게 실적 경쟁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 임대를 이게 이제 지금 어차피 이게 감가상각이 저는 엄청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가상각이 심한데 꼭 구매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임대와 구매의 차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이걸 생각을 많이 해보셨는가 하는 거에는 또 2, 3년이 지나봐야 이게 뭐 3년이 지나봐야 이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니까 전문가시고 앞으로 전문가들도 많이 만날 거니까 이 구매와 임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이건 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임대를 구매를 임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거의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자체가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26개월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매했던 학교는 청량초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공사 기간이 거의 한 30개월 가까이 돼 가지고 임대 이제 조건을 따져보고 나서
조건을 봤을 때는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24년, 25년 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 학교에 그 저희- 앞으로 지금 범서초하고 천상고등학교하고 범서고등학교, 천상고등학교 앞으로 지금 이제 구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설가에서 심도 있게 아마 네. 연구할 겁니다. 예,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경 의원님,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영 의원입니다. 제 강목 내에서 163페이지 재정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저출산 사업인 임직원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지원금이 1인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출산 지원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지원은 그 임신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 또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2015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임신 8주 이상 그 임신 가급적 임신 초기에 지급하여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 돈을 이제 교부를 하면 사용을 하고 이제 그 해당자가 사용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에 도입을 하였고 지금 전국에서 뭐 다른 시도에서 출산에 관한 정책을 많이 뭐 하고 있지만은 이런 사업 명목으로 하는 시도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직원들 반응도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보니까 요 저출산 지원 사업으로서는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은 좀 홍도가 좋은 사업들은 금액이 좀 적지 않나요? 용품 지원 사업에 20만 원 그러면은 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뭐 영유아 부모에게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좀 실시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또 의원님 말씀 계셨는데요. 사실 저희 맞춤형 복지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둘째, 셋째 대 200만 원, 300만 원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첫째야 출산 그 직원들한테 1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 축하금이 확대 지원된 만큼 요 단가 인상 부분에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하기에도 좀 주변에 이래 물어보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감사관님, 제게 감사 인력 풀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 인력 풀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제 감사를 할 때 좀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학사나 시설 공사나 급여 등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인력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 확보를 하고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기정 예산에 대비해가 50%가 정액되어 있는데 네. 정액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좀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이런 인력들을 조금 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정감 이유가 예산이 정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질병휴직 들어간 직원이 한 명 있었고요. 올해. 그리고 또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가 감사 정원이 한 명이 또 감원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좀 이런 그 인력 부족 면도 좀 있어서 저희가 감사 인력 풀이 활용이 본 의원이 좀 드리고 싶은 증가되었습니다. 말은 네. 이제 장기 연수를 가고 질병 휴직을 하고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인력 풀을 활용을 증가했다.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이런 거는 네. 좀 기계에 걸리는 부분들은 정원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당을 해야지. 감사 인력풀이라는 건 아까 감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문성 강화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이게 그래 맞지가 않다 아닙니까? 취지하고 네. 예산이 그죠? 전문성 강화 부분도 이제 작년에 아니, 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게 더 정감된 네. 이유가 감사풀 운영에 대해서 정감하는 이유가 질병, 다음에 장기 연수 관결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루풀을 활용 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원을 빠르게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7월 1일자로는 지금 부족한 인력이 정원이 다 들어옵니다. 7월 1일자로는. 그래서 좀 그래서 상반기에 이-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증가를 했습니다. 감사 인력풀에 대한 운영은 이거는 잘못되었다. 예산 정액은. 예?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깊게 해보겠지만 전문성 강화 분야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인력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감사풀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서 네. 예산이 증감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 감사관님이 장기 연수 관계 왜 예산이 정액되었냐 물으니까 네. 장기 연수 관계 질병 휴식 때문에 예산이 정액됐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를 못 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해하고 이야기를.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저가 이제 더 충분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우리 교육시설과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입니다. 강목 내에서 188페이지 보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비가 유탁 용역비가 8천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기계설비 그 유지관리 선임 부분이 그 선임자를 당초에는 24년까지 선임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26년까지 그 유예를 좀 시키달라 그래가지고 그 유예가 지금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 학교 2개 학교를 감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또 계속 교육부에서 국토부하고 해가지고 그 우리 학교 시설은 좀 제외를 해달라 이런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 1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 됐을 때 이게 연간 어느 정도 위탁비가 나갑니까? 잠깐만. 그 1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관리자를 예,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인건비가 대략 한 5, 6천만 원 들어갑니다. 한 명당 1년에 예, 들어가죠. 그죠? 그래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 교육부 지침대로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학교 수가 이게 해당되는 학교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예. 그 예산은 어느 정도 그거는 전체 다 지금 1만 24년까지 1만 미만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전체 다 하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그것까지 지금 예측은 안 하고 있는데 수사는 안 해봤는데 그런데 기계 유지 설비 유지 관리자가 예.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학교 시설은 저도 예. 이래 건물을 이래 빌딩을 이래 해보면은 뭐 전기, 소방 뭐 이런 위탁을 용역을 다 줍니다 저희들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요구하는 거 그것도 기계 설비도 위탁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학교 시설은 사실 설비 배관 부분이 그렇지. 위생 설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정도 있는 부분인데 일반 플랜트 건물이나 뭐 공장이나 이런 기준을 학교 시설도 같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가 저희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가 그거를 지금 교육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은
또 전국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협의를 교육청 당국에서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TF도 지금 전국 그 교육청 단위로 해가지고 TF 팀도 구성해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예산을 보다가 위탁 용역비에 대해서 난 잘 이해가 가지를 안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권성용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순용입니다. 우리 재정복지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저소득층하고 수학여행비 관련 지금 좀 증액이 됐죠? 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씩 증액이 된 거죠? 지금 한 단가로 치면 13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62교 중에 37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하였는데 거의 뭐 90% 이상의 제주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3박 4일 작년에는 한 55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5만 원, 뭐 6만 원 하여튼 63만 원에서 68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을 했고요. 또 뭐 제주도도 장소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보통 학교가 대부분 5월에 실시하다 보니까 제주도 솔림 현상으로 증액 그 비용이 좀 많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뭐 제주도도 만 90% 정도 가는데 1인당 지금 수학여행비가 지금 현재 교육청 추산으로는 올해 뭐 한 6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수학여행비 학생들 전체 지원하는 건 인당 얼마입니까? 지금 고등학교 기준으로 2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타시도는? 타시도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하고 우리가 20만 원이고 나머지 시도가 2개 시도가 한 25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외에는 3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소득층하고 뭐 다자녀 학생 수행여행비 뭐 이래서 좀 지원해 주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1인당 수학여행 비용을 보니까 뭐 65만 원, 8만 원 일반 가정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일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사교육비나 이래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수학여행이란 게 안 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이 작은 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치면은 뭐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적게 좀 지원을 해주는 편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제가 그 앞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아이들한테 많이 쓰여야 된다. 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뭐 이래 빼면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복지비만 따져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 봤는데 한 10% 정도 됐는가 모르겠는데 전체 모든 이제 교육 관련 복지 비용 비율이 그 정도보다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예,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 이게 68만 원인 게 한 가정에 뭐는 절대 작은 돈은 아닐 것이고 어차피 또 하게 된다면 예전에 뭐 우리 그 수학여행 관련해서 그죠? 그 제주 200억 가까이 그 비하면 네. 충분히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사고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예, 노사협력과 이출입니다. 우리 공무원 단체 외하고 뭐 집단 교섭 장기화에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죠. 예, 예. 요거 관련해서 임금 우리 공무직이라든 여러 가지 단체든 단체 아닌 분들하고 이렇게 임금 협약이 매년 뭐 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집단 임금은 전국 공통 매년 하고 예. 매년 하고 단체 교섭은 지역별로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임금 여기 오르는 거는 뭐 전국적으로 해서 뭐 다 같이 오르는 거죠? 예, 다 같이 공통 부분은 다 같이 오르고 직종 부분은 특이하게 직종별로 오를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직종은 2년마다 이제 우리 교육청 따로 단체와 교섭을 임금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이고 예. 네. 임금은 공통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직종별로 또 차이가 나거든요. 시도별로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은 쪽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는 이제 한 번씩 오르는 걸로 그럼 이게 알겠습니다. 장기화가 됐다고 하면 이게 원래 계획보다 장기가 돼서 예산이 늘어났다면 원래 계획보다 좀 차질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는 2월 달에 임금이 끝났는데 올해는 4월 25일 날 끝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이 모이면은 예비하고 업무 추진비를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2개월 반 늦어져 가지고 올해 예산이 이제 반 정도가 이제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 저 노사협력 과장님에서는 어떤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예, 우리 관리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장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예, 그런 그 부분. 임금 부분은 이제 노사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고 또 올해 7월부터 또 내년 임금 협상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예비하고 업무 추진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기 의원님들도 한 번씩 기타 우리 교섭 단체도 여러분들의 이렇게 소리를 한 번씩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 예. 그래서 뭐 서로 이제 협약이나 그 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씩 좀 이슈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도 조금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안전총괄 과장님. 예, 박봉국입니다. 네. 우리 저 보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화재 대피용 방염 물품 관련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타 시도 교육청에도 보니까 교육청에도 이게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숙사에서는 방염 마스크하고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일반 학교에는 지금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죠. 지금 올해도 3,400개 11개교를 기숙사는 보급을 했습니다. 기숙사 보급용이 훈련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는 3개교에 울주 명지초 외 2교 저희들이 한 시범적으로 3개교에 한 500만 원치를 배부를 했고 또 일반 학교는 지금 현재 그 지하실에 있는 뭐 야간에 상주 학생들이 지금 없어서 지금 이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지금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학교는 그래도 3개교가 시범적으로는 예, 배부를 해서 훈련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작년 12월 달에 그 의원님 말씀 네, 따라 네. 상계교에 저희들이 500만 원어치 상계교 균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우리 과장님이 뭐 이렇게 주도해서 그거를 뭐 추진해서 만든 건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 그런 관련 뭐 조례 법규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조례에 그 소방 관련해서 그런 조례가 지금 의원 입법으로 해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그게 있어요. 예, 제가 그 요번에 시에 발의한 거 관련해서 우리 시 건 안 보이던데 그게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안정용품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이런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실태를 한번 파악 한번 해보고 제가 거기 관련돼서 좀 준비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걸 한번 봤어요. 저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 뭐 이래 가지고 부산에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는 모든 학교에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이게 19년도부터 해가지고 저기 딱 지진이 발생하면 25초 이내에 그 학교로 막 이 경보가 간다고 이게 시하고 다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이런 게 준비가 있던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기상청하고 협업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방금 그 뭐 15초 이내에 그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는 아니지만은 그 기상청하고 협업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뭐 몇 개 학교에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다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는 상황을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본다는 말씀이 아니면 예산이 마련이 안 돼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예산은 비예산 사업이고 기상청에서 지원해서 또 기상청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저희들이 항상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재난 원래 경보 시스템 관련은 우리가 시에도 있어요. 조례가 재난 예보 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조기 경보라 해가지고 뭐 한 번 안 거치고 바로 가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이런 게 있는지. 이게 지진 재난 정보 시스템은 저희들이 관내에 한 15개 교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5개 교만 예, 그렇습니다. 돼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최호동입니다. 좀 뭐고 요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 거송 의원님 예. 3분 더 추가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힘들면 지원해 주도록 해가지고 5회 뭐 9만 원씩 뭐 5회 1회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좀 솔직히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45명 해가지고 9만 원씩 해가지고 5회 지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저희 지방 공무원 같은 거 저희들이 이번에 45명을 편성한 게 저희들한테 그 상담 오는 게 있거든요. 그 숫자를 보니까 45명이라서 올해 일단 45명을 편성했고 올해 운영하면서 이제 숫자를 보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늘어나면 더 늘리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어차피 그런 복지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크게 만들고 홍보도 하고 누구든지 신청을 하기 쉽게 해야 된다. 지금 45명이라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했겠어요. 45명이 힘들었으면 했는데 그 말고도 아마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을 건데 그렇게 쉽게 접근하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일단 뭐 예산 있는 것도 집행을 해보시고 과정도 지켜보시겠지만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다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좀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안진영 의원님. 예. 예,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네, 감사관 김경입니다. 신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렴 시책 추진에 청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네, 이거 신규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 성격 자체가 추경이 아니라 당초의 성격이 강하지 싶은데 네. 이런 좋은 부분들을 추진하려면 당초에 편성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 있는가요? 지금 청렴 업무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에 우리 청렴 업무를 예, 담당하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입니다. 예, 예.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업이 진행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냐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당초에 편성을 해가지고 네네. 시행을 했어야 됨에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그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작년 말씀을 8월에 해달라고요. 본 예산 올해 본 예산이 작년 8월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10월 1일자로 이쪽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권순영 의원도 질의를 하신 건데 우리 사업설명서 355페이지 심리상담 치료 지원 신규네요. 예. 이것도 똑같아요. 신규로 편성한 이유 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못했었는데 그때 이성영 부회장님께서 본 예산에 편성된 게 있어요. 이 심리 상담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이 있어요. 그게 총무과는 아닌가 봐요. 우리과입니다. 민원 지원팀이 있네요. 네. 200만 원. 네. 근데 대개 총무과에서 심리 상담을 전체적으로 아우르잖아요. 뭐 민원팀이든 뭐든. 네. 그럼 이 민원 지원팀이 이게 어딘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200만 원이 잡혀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 총무과 아닌가요? 민원 예, 지원팀도 맞습니다. 맞네요. 그거 200만 원이 그 민원 공무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으로 200만 원 본 예산에 태워져 있고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신규라고 해서 또 올라온 거예요.
차이점이 있나요? 본회상 건은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 어떤 이제 그 민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걸 받았을 때 외부에 가서 이제 회복할 수 있고 연수를 보내는 거였고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학교에서 뭐 학교나 각 기관에서 어떤 그런 걸 당했을 때 그는 심리적인 거를 좀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그래, 제가 이거는 왜 결정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복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격이 민원 다릅니다. 지원팀이에요. 예. 그래 200만 원에 안에서 내가 심리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건 제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한번 받았다 하더라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 담당 공무원들 가는 거는 연수를 가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상담 연수 그러면 예. 이거는 상담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200만 원은 연수를 위한 예, 부분이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요번에 우리 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예. 또 심리 상담 지원 의료비가 다 포함되잖아요. 예. 그럼 이거하고 지금 신규로 올라온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거기에는 이제 당장 이제 바로 민원인들로 인해서 그런 걸 받았을 때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는 기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좀 심적으로 많은 뭐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전문가한테 가서 좀 상담도 받고 이제 좀 제가 심할 뭐 경우는 병원 알겠습니다. 같은 데 뭐 가면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뭐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힘들다 하고 45명이 이미 우리가 힘들다는 부분들을 토로했으면 이게 신규로 갈 게 아니라 당초에 잡아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예, 김명환입니다.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이 계속비 조정 감액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뭐 90%, 95% 되는 부분들도 감액되는 부분이 많고 제가 그래 왜 이런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보니까 계속비 2월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2월금이 많으면 감사 지적사항 되죠. 특히 명시 사고가 좀 심하고 계속비 또한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의 경직성이 커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이 항상 많이 나와요. 계속비율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비율은 우리가 의회 의결도 승인도 거쳐야 되고 뭐 명시율도 똑같지만 그런 어떤 하나의 또 절차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비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계속비 조정을 통해서 하면 계속비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잡을 땐 계속비 사업이 아니죠. 처음 잡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전체 사업 기간을 고려를 해서 이게 회계 연도를 근데 처음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지를 않잖아요. 일반 사업으로 잡았다가 이 삭감이 되면서 계속비로 조정이 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사업 기간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데 네. 그 조정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1차 년도에 우리가 계속비 사업 중에서 1차 년도에 얼마를 투입할 것이냐 예. 그 공정을 보고 이제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재가 폭등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그 욕심에 이미 그 물량 확보를 위해서 조금 그 계속비 비율을 조금 높였었습니다. 그러던 부분을 이 사업을 이제 그것만 가지고 좀 그 1차 년도 사업비를 조금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았던 부분을 지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금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답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볼 땐 좀 뭐 꼼수 부분이 이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일반 우리 뭐 구청이나 시청에도 이렇게 계속비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한가요? 저는 뭐 일단은 계속비율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와서 이건 너무 많다. 금액도 너무 많고 사업에 예. 대한 부분들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 해서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좀 탈피하고 그리고
뭐 어떤 그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짧게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1차년 때 모두 잡았었습니다. 잡았다가 그러다 보니 이게 과도한 명시이월이 발생을 했고요. 사고율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수차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고 방만한 운영이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1차 년도의 사업비를 분석을 해서 집행을 하면 당해 연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 여력이 좋아집니다. 효율성이 강해지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공사비 원가라든지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물량 확보를 선도 인매를 해놓으면 어떨까 하고 이제 조금 넉넉하게 잡았던 부분이고 지금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있고 또 이제 세세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재정 집행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그에 따른 우리가 예산의 집행 효율성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죠. 이제 그게 크겠죠. 했습니다. 그게 예. 크겠죠. 그것도 큽니다. 사실은 예산에 우리가 집행 부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5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자를 낮춰가지고 효율성이 높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부분이 더 크겠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저희들 우리 울산 교육의 예산 집행에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걸 1차 년도에 모르겠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인 부분인가?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과연 효율적인 부분인가라는 부분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이제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 예, 아대령 의원님 3분 추가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사정과 일반 다른 기관과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학교라는 특수성을 다 대입을 해보면 학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그죠. 있습니다. 그것 그죠. 때문에 저희들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1년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제한적이다. 예. 그래서 그 1년 안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산을 추계를 잘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잡아놓은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 계속비 이율로 넘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 뭐 계측 예상이 힘들죠. 어떻게 뭐 딱딱 맞춰서 떨어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예. 그럼 이게 삭감된 부분들이 다 예비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번에 총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다 잡혀서 여기서 삭감되면 여하튼 거기 들어가서 뭐 이게 잡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래요? 너무 좀 선택적으로 좀 하지 말고 좀 예. 잘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아닙니다. 어렵지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우리 그 안총가의 질의 좀 드릴게요. 413페이지네요. 특수교육 보조 인력 운영인데 이 원래부터 우리 안총가에서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운영을 했었습니까? 예, 사회복무요원들입니다. 병역 대체자들 그 해인학교 그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명소에 따라서 우리 보조 실무사하고 공익용어까지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부터 안총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신 지금 우리 과 소관의 비상계획팀이 지금 예. 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안총과에서 이 특수교육 보조 인력 운영을 담당을 하신 거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럼 처음부터요? 제가 저 예. 부임회 때는 하고 있었습니다. 안총과에서 있었어요. 대략 그러면 언제쯤부터인가요? 국장님 아시나요? 그 안총과 초기 아니, 제가 출범할 왜 때부터 그러냐면,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이원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유특과에서 또 지금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실무사들. 그럼 이걸 일원화시켜 특히 이 특수교육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 말 그대로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좀 물론 안총과도 전문 분야긴 하지만 유특과가 훨씬 더 특수교육 쪽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인력 자체 운영이 일원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되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민원인은
굉장히 곤란함을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촌과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일단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안내령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면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 교육 공무직 직종이 지금 39개 직종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안전총괄과 할 때는 2년 전에는 44개에서 지금 39개를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이 이유가 지금 안내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좀 효율성을 위해서 직종 통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통학 실무사라는 이 직종 자체도 이제 향후 다른 그 특수교육 실무사라든지 같이 통합이 돼야 되는 직종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이제 조금 사업 부서가 명확해진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 39개 직종에 대한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관 사업 부서에서 앞으로 맡을 수 있도록 직종 단순화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하시면 한 1분 시간 더 드릴게요. 예, 다음 우리 이제 강대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요번에 우리 1회 추경을 행정국 소관을 쭉 전체를 한번 보면은 우리 요번에 추경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1%다, 그죠? 행정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한 243억 정도다, 그죠? 전체 맞습니다. 예산 대비 1%가 지금 추경이다, 그죠?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입니다. 예. 규모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국에 오늘 6개 과별로 제가 쭉 이렇게 얼마나 우리 추경에 좀 세심하게 예산을 잘 편성했나 추경답게 해서 이 6개 과를 전부 다 이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여건 개선과부터 시작해서 저 총무과 6개를 쭉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전체 우리가 한 125억 정도가 돼요. 먼저 제일 정감률이 높은 과가 교육 여건 개선과입니다. 약 40억이죠. 39억 8천, 15.2%입니다. 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우리 예산 전체 대비 1%단 말이죠. 이제 예산이 그걸 이제 과별로 행정국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교육 여건 개선과가 15.2%, 재정복지과가 38억 정도 해서 5.8%, 그다음 세 번째가 안전총괄과에서 3억 4천이죠. 올라온 게 2.7%, 노사협력과가 8억 5천인데 2.5%. 그래도 우리 전체 1% 증가한데 기준을 둔다면은 그래도 뭐 교육시설과나 총무과 쪽에서 기정예산 대비니까 돈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전체 1%가 추경의 증감이라면은 여기에 제일 잘 맞춘 과가 교육시설이나 총무과다.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상회를 하고 있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과 15.2%, 재정복지과 5.8%가 제일 높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 신규 사업이죠. 5천만 원 이상 또 신규 사업에 검토 의견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국에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복지과에서 4개 사업이죠. 35억이고 시설과 교육시설과에서 7개 사업에 31억이 돼 있고, 그래서 총 12개 교육여건 개선과도 지금 한 개 크게 올라와 있는데 38억짜리가 100억이 넘어요. 왜 제가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 하면은 교육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은 추경답게 해야 되는데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모르고 그 예산이 편성된 게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각 과마다 낸 겁니다. 교육여건 개선과장님,
예. 네, 이경재 과장입니다. 뭐 15.2%입니다. 제일 높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저희들 건수로 보면 두 건밖에 안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이제 덩치가 커서 이제 부지 매입비가 지금 38억인데 이거는 이제 서사유치원 설립 계획 자체 수립이 이제 본해산 편성 이후에 이제 수립이 되었고 또 이 38억. 그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을 바로 하시던데 본해산 뒤에 예. 이렇게 잡는다는 게 제가 문제를 삼고 싶는 거예요. 예, 그 큰 어떤 덩어리를 예. 알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정복지과에 5.8%인데, 네. 과장님. 저희는 뭐 아까 5.8%에 38억이지만은 각종 그 작년에 교복이라든지 유아교육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정산 잔액인데요. 이 부분을 작년에 집행하고 올해 이제 그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말해보라 그러면 각 과에 대한 이유는 다 있어요. 네.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 전체 1%가 차지하는데 이건 너무 높다는 걸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과별로 좀 이야기를 좀 합시다. 교육시설과에 예, 우리 과장님.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입니다. 예. 오늘은 그 미래교육관에 대해서 우리 교육시설이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요번에 그 문화재 조사 용역비로 해서 5억 3천만 원 올라와 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물어봅시다, 과장님. 그 문화재 조사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사전에 그걸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사전에 어떤 걸? 아니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나 할 때 그 이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그 비가 사전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는 사전에 예. 저 정축이나 신설되는 부지에 예. 지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 그것도 문화재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렇죠. 해 가지고 뭐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요번에 추경에 담은 거는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또 다른 또 중요한 문화재가 더 나와 가지고 깊이를 더 파보겠다. 당초 깊이보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2023년도고 올해 4월 28일에 그 정밀조사 학술자문회의 결과를 지금 반영한 게 이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현재까지 지금 미래교육관에 들어간 돈이 얼마죠?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시설 용역비 5억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시설비 및 감리비가 한 85억 편성돼가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본예산에 5억, 그다음에 시설 용역비, 시설비 감리가 85억, 90억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4월 달에 학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밀조사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작이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발굴조사 언제 완료됩니까? 이게 아마 올 11월 30일 날 완료되는 걸로. 아니 11월 30일 날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날이고. 예. 아니 문화재청에 보고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적이 될 거잖아요. 그 발굴조사 착수를 했으면은 완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11월 30일 날은 문화재청에 이제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 늦춘다면 11월 30일이 되겠죠. 여기 추가로 그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90억이 지금 태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화재 이 부분이 11월 30일이면 이 돈을 이래 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아니 추경에다가 이거 넣어가지고 빼야지요. 왜 이렇게 나눴어요? 90억을? 그러니까 이제 결산 추경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아니 없다니까요. 11월 30일 날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지. 예산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이 11월 30일 날
발굴 조사가 완료되고 문화재청에 완료가 보고된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이걸 빼야지 왜 90억을 뭐 태워놓고 있냐고. 이 사업을 뭐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깊이 있게 아니 깊이 있게 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니까요. 이게 기간으로 보면은 정밀 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뭡니까 올해 8월 30일까지 발굴 조사를 완료한다. 그 다음에 그 저기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문화재청에 보고 완료를 해서 보고한다. 이게 떨어져야 공사를 시작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돈을 이렇게 추경에다가 그대로 놔놨어요? 그건 저희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를 90억이나 뭐 해요? 이렇게 추경합니까?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문화재 발굴 예, 기간을 3분 고려를 더 했을 추가하실 때에 시간 드릴게요. 그 설립에 필요한 건축비 등등은 같이 조정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소관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 미스를 해도 이렇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받아놓고 필요 없는 거 들르고 필요한 것은 달라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이건 내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을 잠가놨대. 뻔히 문화재 조사가 이렇게 기간이 이미 공포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이제 11월 달이지만 추정 공사 완료 아무리 제가 봐도 되고요. 추정해도요, 과장님. 문화재 발굴 조사팀에 오늘 전화해보니까 늦어도 이 기간 다 맞춥니다. 왜? 절차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늦냐 하니까 그 당초에는 조사 범위가 신석기 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니까 예. 돼 있던데 요번에 이제 변경된 게 고려, 삼국, 청동기, 신석기까지 다 들어간다니까요. 고대 문화를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고대 문화를. 맞습니다. 예. 근데 고대 문화 보는데 이게 길면 10년도 걸리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이제 예산이 편성됐다. 어차피 사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문화재가 나왔단 말이죠. 정밀 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받을 거잖아요, 과장님이. 예, 맞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정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별로 받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되겠네. 다음에 받더라도 이번에 돈 빼야 되겠네, 90억을. 이게 추경이잖아요. 저희는 실제로 뭐 결산 추경이 있을 거라 보고 그래 가지고 한 건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 미스를 한 거거든요. 결산 추경해도 이 기간 보면 그래 안 된다니까요. 부회장님 이제 당연히 세밀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아니 제가 저희들이 작은 돈 같으면은 막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놓쳤는가? 아니면은 나는 놓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 아마 추경에 의도적이 아니면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산업안전관리에 우리 안전총괄과죠. 안전총괄과에 이거 폐금진해서 요번에 뭐 한 733명 정도 올라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데, 뭐 전에 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또 이상이 없으니까 제외된 거고 920명 정도는, 그죠? 예. 근데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궁금해서. 이게 우리가 국민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예.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거, 그죠? 1년 단위, 2년 단위, 그죠? 현업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2년 해서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폐, CT, 폐는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뭐 특수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해서 또 깊이 있게 들어가지만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폐검사는 기본이잖아요. 이제 MRI도 아니고. 현업 근로자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는 폐 검사는 일반 엑스레이 검사를 이것도
하고 지금 저희들 시도교육감 협의체에서 실시하기로 한 저설량 PCT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엑스레이보다 한 대 당이 예, 높은 그렇습니다. 이제 CT를 그렇게 이제 하자 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뭐 CT도 들어갈 수가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기가 신청을 하면은. 근데 이게 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나라에서 어차피 전부 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마당에 보니까 아까는 우리가 저설량 CT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지금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시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2023년도 청년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세 차례 270명. 270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초, 중, 고 특수학교하고 또 단설 유치원, 지원청 2개, 직속기관 12개 하면은 한 280명이 넘습니다. 280명이 어떤 기준이죠? 이게 교감 지금 이런 겁니까? 학교별로 청년 업무 담당자 1번, 행정실장 1번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학교의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가 4월 달에 보고받기에는 당초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6천만 원 정도 되던데 이번에 한 4,100만 원 정도 조금 수정됐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업무 담당자는 각 학교에서 청년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가장 청년 정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이 청년 업무 담당자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런데 우리 청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고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 학교 냉난방 설치 현황을 그때 제가 봤을 때에는 12년 이상 경과된 냉난방기가 약 23,000대에서 3,500대 해서 15% 정도 되고 또 전체 15%를 교체했을 때 약 한 23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23년도에 본 예산에는 지금 100억이 반영됐죠?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본청에는 지금 1차 추경까지 다 해서 한 9억 정도 되는 걸 한 10억 정도 지금 반영이 됐고요. 강북교육청이 약 72억이 필요하다했는데 지금 39억이 필요한데도 지금 72억이 추경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약 2배 정도 됐고 강남은 54억이 필요한데도 한 25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강남 강북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그거는 학교별로 내용수가 좀 냉난방기가 오래된 게 물량이 많고 적고 그 차이도 있고요. 한 해마다 하면은 강북이 많을 때도 있고 강남이 많을 때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저희가 한 해는 강북이 좀 예산을 많이 태우고 그 예산 비율로 조정하다 보니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거래 넣은 거는 지역청에 아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많이 넣은 거는 다른 자료로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많이 넣은 거는 아닌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상 학교별로 좀 리스트를 좀 해주시기를 좀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총학과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박홍국입니다. 안전총학과가 지금 제가 솔직히 급식실하고 급식실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급식 종사자가 폐암에 걸렸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19개 학교가 겨울방학 동안에 환기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폐암 확진자가 발생한 월평중학교
또 남창중학교가 요 19개 학교에서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7개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59개교를 환기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폐암 의심 종사자에 대해서 먼저 폐암 발생 학교, 그다음에 그 소견을 가지고 있던 폐암이 확진됐던 그분에 대한 어떤 근무 이동지를 파악해서 중첩학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좀 해라. 그다음 반지하 이렇게 해서 리스트업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를 했는데 월평중학교하고 남창중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왜 사유가 왜 빠졌는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사업부서에서 확인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좀 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내 보니까 저 특수학교 사립 어라운드 뷰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잘했고, 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아차 사고 사례 공모 우수학교 발굴하는 것도 이번에 좀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차 사례 공모 우수학교도 조금 더 내년 본 예산에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추가 질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예, 최미경 의원님, 예. 예, 안절총괄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박홍국입니다. 그 강목의 199페이지 학생안전 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승립점 특교로 해서 등하굣길 학생안전 교통 강화를 위해서 어라운드 뷰가 내려왔던데, 이게 그 대상이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로 딱 정해져 있나요?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9대가 있습니다. 29개인데 이번에 한 대당 한 230만씩 내려왔던데, 내려온 거는 총 19대가 내려왔다, 그죠? 공립교육부 특교금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특교금을 교부를 받았고, 네. 사립학교 메아리 태연학교는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체 대형 버스에 대해서는 축후방 감지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는 가능하나요? 지금 이 사업이 종료되면은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대형 버스는 100% 다 설치가 지금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차된 버스들은 계약할 시에 이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공립학교만 지금 된다는 거네요.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메아리, 태연학교는 이번에 100% 다 완료를 좀 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지금 하네요. 네. 이 사립학교가 되면은 우리 여천초등학교 지금 한창 문제잖아요, 그죠? 사립학교는 임차 우리 버스 소유가 아니어서 좀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제 뭐 여천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민하고 마찰 때문에 보차도 때문에 시끄럽던데, 사실은 그 산 쪽으로 길을 내면 제일 좋겠던데, 그러면은 어라운드 뷰 넣어가지고 실시간 감시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만큼은 남구청에서 예산도 다 확보해 있는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의원님, 여기서 하는 사업은 버스 안에 설치되는 축 후방 감지 어라운드 뷰를 말씀을 드려, 뭐 야외를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 뭐 실시간 어차피 감지하니까 이 부분도 뭐 사립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대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너무 좋은 시스템이고, 또 뭐 특교를 받았다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시설과 교육국장 장대입니다. 예, 강목 내역서 189페이지인데요. 요번에 재특교로 해서 5억, 내진 보강에 5억 3천 신규로 내려왔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우리가 그 울주 도서관에 우리가 예산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요번에 그 추경 보니까 삭감됐더라고요. 그 울주 도서관 북카페 조성하고 환경 개선 공사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그때 예산을 줬거든요. 예. 줬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이
재특교금이 이제 내려온 거네요. 요거는 내진 보강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네, 내진 보강이면 이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요거는 환경개선 쪽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요거는 재특교로 우리가 교육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 그 울주도서관 본관하고 별관동 내진 보강이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 도서관에서 지금 한 9,900만 원 정도 요번에 그 삭감됐더라고요. 예. 예. 예, 그 부분이 울주 도서관이 우리가 한 9천 몇백만 원 줬단 말입니다. 예산을 줬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특교가 작년 12월 19일 날 이게 이제 아마 재특교금으로 잡히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서 울주 도서관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저희들한테 달라고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게 내려온 그 특교금이라서 이래 서로 어떤 그게 서로 이야기가 안 됐나 소통이 안 됐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죠. 저희도 북카페 조성한다고 뒤쪽에 지금 기존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이 창고처럼 쓰는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 울주도서관에서 정축을 하려고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예산도 지금 보니까 뭐 내진 보강이지만 이 그 울주군에서 일단 삭감 다 했어요. 그 뭐 울주 도서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서로 과별로 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나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특교로 내진 보강 공사비를 받았기 때문에 내진 공사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재평성해서 다시 또 공사를 재편성해갖고 공사를 되는 하려고 상황이니까 미리 이제 뺀 특교가 거네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내진 보강하면 그쪽에도 손을 같이 대야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내진 보강 끝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편성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뭐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12월 초 하기야 뭐 이 그 울주군의 그 뭐 환경 개선 공사 이런 거는 미리 이제 안이 잡혔기 때문에 올라왔겠지만 시기적으로 한두 달 사이에 예. 서로 삭감하고 다시 또 내진 보강하고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어떤 교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내진 보강 사업이 교육부에서 선정돼가 내려올지 안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고려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은 우리 강대기 예. 제가 여기 묻는 김에 여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어디고? 교육시설과 교육실과장 장대입니다. 예. 어린이 독서 체험관 관련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의회에 8대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이 보니까 2021년도 9월 달에 기존 어떤 그 계획에 대한 게 세워졌고 사업비가 그 당시에 한 47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변경이 되잖아요. 그 7월 달에 맞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또 변경이 되면서 그 금액이 한 97억 정도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또 늘고 지금은 이제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더 크게 160억이 넘는 금액이 돼가 있는데 요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번에 그 추경에 요구한 게 2억 6,400이 올라온 게 뭐 설계 용역비잖아요. 예, 순수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용역비에서 보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한 7억, 8억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거의 요거에 한 배보다 조금 더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정확한 자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설계비가 예. 기존에 1억 9,100 2억 예. 정도에서 변경될 때는 지금 3억 5천으로 변경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4억 6천이 돼 있잖아요. 지금 4억 5,800. 예, 맞습니다. 4억 5,800에서 요번에 또 이 돈을 보태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1억 9,100에서 요거를 보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 4억 5,600 이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그 어린이 독서 체험관을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실시 설계 용역비가 예. 얼마?
용역비가 2억 6,400만 더하면은 앞에는 예. 지금 1억 9,100원 계약이 돼 있거든요. 예.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요 면적당으로 해서 예산 단가를 해가지고 요. 그게 지금 예. 4억 5,600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또 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또 이제 통과됐는 거잖아요. 예. 해서 그 기존 해서 이제 변경되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물론 뭐 기타 비용에서 여러 가지 그 놀이시설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뭐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 요 부분이 조금 더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오래돼 왔어요. 예.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안대영 의원님 추가 질의 또 있지요?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노사연명 과장님 질문 오늘 받으셨어요? 예, 아까 한 번 받았습니다. 전 나갔을 때 예. 받으셨네요. 오늘. 안 받으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401페이지 사업 설명 401페이지인데요. 우리 그 정보 프로그램 개발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기존에 2019년부터 정보를 점수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엑셀로 간단하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매년은 이제 직종별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올해도 엑셀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 정보 지표가 있습니다. 직종별로 좀 복잡하거든요. 직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부득이하게 2,200만 원 편성해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연말 돼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내년 전부 때부터는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뭐 취합할 자료나 뭐 민원 소지도 좀 많을 거고 그래서 그 인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 업무 경감도 좀 많이 되겠네요. 예, 많이 되고 일단 우리가 매년 전보 DF 안에 직종 대표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요구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수 같은 것도 좀 줄이려고 프로그램 개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인사계가 총무과 있죠? 총무과도 같은 실정 아닌가요? 저희들은 뭐 일단 그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직종이 공무직이 워낙 아니라, 많아서 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엑셀 갖고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지. 아니 저희들 직원들이 잘은 하는 거예요. 뭐 하라니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아니 공무직은 좋은 직종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공무직이 해갖고 좋으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저희들하고 맞으면은 저희들도 도입하고 그죠. 안 그러면 한번 저희들 하는 게 살펴보시고. 나면 네. 그죠. 살펴보시고 뭐 괜찮은 프로그램이라 하면 어렵잖아요. 엑셀 작업하고 뭐 취합할 자료도 많고 등등등 다 수작업이 돼야 되는데 뭐 프로그램이 좋다 하면 뭐 같이 쓰는 것도 공유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야 되니까 그게 그건- 프로그램에 다 안 담아질 수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그래서- 사정은 뭐 쑥 들어오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여하튼 뭐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다른 의원들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예, 제가 그 마지막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비도 어제도 뭐 갑작스레 많이 오고 또 곧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9월달에도 뭐 남마돌 때문에 급식 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여름철에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특히 시설과라든가 안전총괄과에서 확실하게 좀 대비를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반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12개 직속기관과 강남 강북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개수 조정 및 확정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